학교는 교도소입니다. 라는 말을 들어보았나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이야기를 처음 들으실 겁니다. 부모님은 공부를 열심히 해야 성공한다고 가르쳐 주었습니다. 과연 이게 맞는 걸까요? 공부를 열심히 해서 대기업에만 들어가면 풍족하게 살 수 있을까요? 자본주의 게임엔 생존 법칙이 필요합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께 그 비밀을 최초로 공개해 드리겠습니다. 학교는 교도소입니다. 대한민국에 살면 거의 모든 사람들은 12년간 학교 교육을 받습니다. 초등학교 6년, 중학교 3년, 고등학교 3년. 이 12년간의 학교 교육을 들으며 우리는 9시부터 6시까지 학교라는 공간에 갇혀 있게 됩니다. 교복이라는 똑같은 옷을 입고요. 급식이라는 똑같은 밥을 먹습니다. 이렇게 교육을 받은 아이들은 중국집에 10명이 가면 자장면으로 메뉴를 다 통일하고요. 누구 하나 볶음밥을 시키면 저 사람은 볶음밥을 더 좋아하나 보다가 아니라 좀 유별나다 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현상은 애들 옷을 사러 가도 느낄 수 있습니다. 옷을 사러 가면 아이들은 빨간 옷을 사기보다는 회색 아니면 까만색만 사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빨간 바지를 입거나 튀는 옷을 입으면 친구들이 관종이라고 놀리기 때문입니다. 아이들에겐 조금만 개성있게 행동하는 사람이 다 관종인 것입니다. 이렇게 좀 튀는 사람을 사회에서는 가지치기를 합니다. 그렇게 모두 회색 분자를 만드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34평에 방 3개짜리 아파트를 선호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같은 것을 선택해야 안전하다고 느끼는 것이지요. 대학교를 졸업하면 대기업, 공기업 같은 곳만 취직하는 이유도 큰 조직의 일부가 되었을 때 편안하게 생각하게끔 교육을 받아서 그런 것입니다. 학교라는 공간에서 우리는 남들과 다른 것을 선택하는 것을 두려워하게 된 것입니다. 왜 학교가 9시에 시작해서 6시에 끝나는지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그건 훌륭한 노동자를 만들기 위해서입니다. 회사 역시 9시에 시작해서 6시에 끝납니다. 대한민국 어느 학교나 그렇습니다. 옆 학교로 전학을 가도 똑같이 9시에 시작해서 6시에 끝나고요. 운동장 하나에 담으로 둘러싸여 있고 교실이 다닥다닥 붙어있는 4층짜리 구조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똑같은 공간 속에서 닭장에 닭마냥 갇혀 남들과 똑같은 인생을 살게끔 세팅되어집니다. 학교에서 경제교육을 하지 않는 이유, 돈에 대해서 교육하지 않는 이유에 대해서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기득권층이 원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돈에 대해서 일반 서민이 알게 되면 일을 하지 않고도 돈을 벌 수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고 상류층이 돈을 버는 영역에서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들어오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상류층이 어떻게 돈을 버는지 그 시스템이 무엇인지 배우고 공부해야 합니다. 학교에서 알려주지 않는 진짜 공부를 말이지요. 지금부터 차근차근 알려드리겠습니다. 영희는 내 집 마련이 목표였습니다. 영희는 안 먹고 남들 가는 해외여행 한 번 안 가고 악착같이 돈을 모았습니다. 이렇게 해서 영희는 5년간 모은 돈이 2억이었습니다. 가까운 친구들 중에서 억 단위 현금을 모은 사람은 영희밖에 없었기에 영희는 뿌듯했고 이렇게 하기만 하면 금방 부자가 될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최근 들어 영희는 자신이 바보 같다는 생각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쓸 거 다 쓰고 철저히 해외여행 다니면서 놀던 철수가 빚을 얻어서 산 집이 1년 만에 2억 원이나 올랐다는 이야기를 들었기 때문입니다. 철수와 비교하면 그동안 자신이 해온 노력이 멍청한 짓이라는 생각이 들어 영희는 회의감에 빠집니다. 이런 이야기 다들 한 번쯤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자본주의 세상 안에서 저축만으로 부자 되기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영희가 자본주의 게임 법칙을 알았다면 진작 적당한 빚을 얻어서 집을 샀을 것입니다. 저는 월급쟁이가 적금 들어서 부자 된 경우를 보지 못했습니다. 절약과 노력도 중요하지만 그것만으로 부자 되기엔 충분하지 않은 것이지요. 대다수 한국 부자들이 어떻게 부자가 되었는지 살펴보면 부동산이나 주식이 올라서지 안 먹고, 안 입고, 안 쓰고 열심히 저축해서 부자 된 사람은 몇 되지 않습니다. 저축도 물론 중요하지만 저축보다 게임의 룰을 알고 이를 실행하는 것이 더 중요함을 알 수 있습니다. 열심히 공부해서 좋은 대학을 졸업하고 대기업 취직해서 또 열심히 일하고 그렇게 해서 받은 월급을 아끼고 모으면 부자가 될 수 있을까요? 최고 임원직까지 승진한다면 가능하지만 대부분 직장인은 그럴 수 없기 때문에 절약과 저축에만 매달리게 되는데 그렇게 해서는 부자가 되기 어렵습니다. 열심히 일하고 저축하고 모으는 것은 부자가 되기 위한 필요 조건이지 충분 조건은 아닙니다. 부자가 되려면 열심히 일하고 저축하는 것 외에 부동산과 주식 투자를 잘 해야 합니다. 그리고 투자를 잘 하려면 먼저 자본주의 게임 법칙을 알아야 합니다. 돈을 빌려서 실물 자산인 부동산에 투자한 사람은 더 큰 돈을 벌게 됩니다. 시간이 지나면 부동산 가격은 오르고 빚은 떨어집니다. 빚을 내서 부동산에 투자하면 실패할 확률이 없는 것일까요? 장기적으로 보면 항상 그렇습니다. 그동안에도 그랬고 앞으로도 그럴 것입니다. 한 가지 염두해야 될 점은 자산 가격은 사이클이 있다는 것입니다. 자산 가격은 직선으로 오르는 것이 아니라 하강과 사이클을 그리면서 우상향합니다. 그래서 과도한 빚을 얻어 부동산 투자를 하다 하락 사이클에 걸리면 파산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빚은 원금과 이자를 갚을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얻어야 합니다. 이 원칙을 지키고 장기 투자를 하면 부동산은 절대 당신을 실망시키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니 열심히 저축해서 충분히 돈을 모은 다음 집을 사겠다고 생각하는 것은 어리석은 것입니다. 거북이처럼 착실하게 집 살 돈을 모았을 때 이미 집값은 토끼처럼 저 멀리 달아나 버리게 되니까요. 앞에서 말한 저축만 열심히 한 영희는
이런 자본주의 게임 법칙을 몰라 후회했던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삶을 살고 싶나요? 자본주의 게임 법칙을 빠르게 알고 이를 이용하고 싶지 않으신가요? 현금을 들고 있고 저축에만 집착하다 보면 자본주의 게임에서 질 수밖에 없습니다. 물가는 계속 오르고 자산 가격은 계속 상승하기 때문입니다. 물론 저축도 중요하고 저축을 저 또한 열심히 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열심히 사는 사람들을 존경합니다. 하지만 저축한 돈을 내가 가지고 있느냐, 자산에 보내줄 것이냐에 따라 인생이 달라지게 될 것입니다. 과거에 내가 한 선택들의 합이 현재의 나 자신이다 라는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선택을 하실 건가요? 어떤 선택을 하시든 여러분의 선택을 존중합니다. 좋은 선택으로 자본주의 게임에서 진심으로 성공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